LA의 화창한 거리를 걸어다니던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 제니퍼 모로우. 그는 김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LA 전역을 강타한 한국식 조미김 열풍. 과연 그는 왜 갑작스러운 이 간식 대란에 빠져들게 된 걸까요? 도대체 그가 놓치고 있던 한국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이면서도 따뜻한 한국의 김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모로우라고 합니다. 저는 햇살이 가득한 복잡한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어요. 이곳은 거의 매일 해가 비치고 야자수들이 마치 거대한 초록 우산처럼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어요. 저는 틱톡이라는 인기 동영상 앱에서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수백 통의 팔로워 메시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일상은 단순하지만 재밌어요. 저는 유행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모습을 찍었어요. 중고상점과 고급 부티크에서 산 귀여운 옷을 소개했어요. 바닷가를 길게 걸으며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제 팔로워들은 이 맑고 화창한 캘리포니아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팔로워들과 소통하며 LA의 멋진 것들을 보여드리는 일을 사랑했어요. 어느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은 다양한 댓글이 뜨는데 거의 모든 메시지가 같은 주제였어요. 바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간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메시지들은 LA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식 조미김에 푹 빠졌다고 말했어요. 팔로워들은 이 김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간식이라고 주장했어요. 한 번 먹으면 손에서 놓을 수 없을 만큼 바삭하고 맛있다고 했어요. 가게 선반에서는 김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다시 채우기도 벅찼다고 했어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어요. 김을 간식으로라니 정말 이상했어요. 김하면 스시 주변을 둘러싼 어두운 녹색 물질만 떠올랐어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바닷속 식물을 상상하며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어요. 과자처럼 봉지를 뜯어 냠냠 먹는다고요? 코를 찡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팔로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꼭 한국김을 드셔보세요. 이 트렌드로 영상 꼭 만들어주세요. 이거 안 하면 완전 뒤처져요. 라는 메시지가 쇄도했어요. 심지어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이미 김 영상을 올렸다며 제가 도전하지 않으면 팔로워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 트렌드가 진짜인지 아니면 모두들 흥분만 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쌓아온 커리어는 늘 남보다 더 빨리 유행을 알아차리는 데 있었어요. 부엌 창문으로 나가 아래에 펼쳐진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자동차들이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였어요. 모퉁이에는 음식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데 제 휴대폰 속에서는 김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해조류 미스터리를 더는 무시할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정말 이 한국김이 그렇게 대단한 간식인가 하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어요. 결국 직접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상 편집을 맡고 있는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한국 김대란이 일어났대. 하고 말하자 그녀는 전화 너머로 그거 재밌겠다. 보물찾기처럼 다니자. 라고 제안했어요. 찾든 못 찾든 그 자체로 영상 콘텐츠가 될 거야. 라는 말에 저도 신이 났어요. 1시간 뒤 우리는 제 아파트 앞에서 만났어요. 소피아는 작은 카메라와 노트북을 가져왔고 저는 휴대폰과 자동차 열쇠를 챙겼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에 있는 트레이더 조였어요. 예전에 수백 번도 더 갔던 곳이었어요. 직원들은 늘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를 입었고 전 세계에서 온 독특한 간식들로 선반이 빽빽했어요. 이곳에 한국김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 거야 하고 생각하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저는 곧장 인터내셔널 푸드 코너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시안 푸드 코너에 도착했을 때
그 기대는 순식간에 꺼져버렸어요. 김스낵을 진열해야 할 선반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때 밝은 빨간색 셔츠를 입은 직원이 지나가길래 붙잡고 물어봤어요. 그 직원은 한국김이요? 저희가 2주 전에 대량으로 들여왔는데 3일 만에 동났어요. 사람들은 한 번에 10봉지씩 사가더라고요. 제 입고를 요청했지만 공급처가 완전히 품절 상태예요. 하고 안타까워했어요. 소피아와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김대란이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감사를 전하고 다음 매장을 향했어요. 두 번째는 차로 10분쯤 떨어진 랄스레프스 슈퍼마켓이었어요. 이곳은 트레이더조보다 훨씬 커서 복도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 흩어져서 찾기로 했어요. 소피아는 건강식품 코너를, 저는 인터내셔널 식품 코너를 뒤졌어요. 15분쯤 뒤에 다시 만나보니 둘 다 빈손이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간식이 어떻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직원 3명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한국김이 몇 주째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매일 아침 오늘 들어오나요? 라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세 번째는 코리아타운에 있는 작은 한국 식품점이었어요. 점주이신 할머니가 김이 있던 자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분들은 예전부터 이 김을 즐겨 사셨는데 요즘은 한국분이 아닌 분들도 많이 찾아요. 소피아는 또다시 빈 선반 앞에서 제 실망한 표정을 영상에 담았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과연 이 김을 맛볼 수나 있을까 하고 걱정했어요. 트렌드가 저에게도 도달하기 전에 사라지면 어쩌지, 팔로워들은 벌써 다음 유행으로 넘어간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매장, UCLA 근처의 작은 아시아 마켓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좁고 물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인 그곳에서 포기하려던 찰나, 소피아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기. 구석 높은 선반 위에 외로이 놓인 한 봉지에 한국조미 김이 보였어요. 포장을 손에 쥐니 마치 황금 덩어리를 든 기분이었어요. 투명 창 너머로 얇게 포개진 김 시트가 보였어요. 손톱 두께만큼 얇고 참기름과 소금 알갱이가 반짝였어요. 소피아가 카메라를 세팅하는 동안 저는 천천히 포장 모서리를 뜯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혀 위에 올려놓았어요. 첫 느낌은 식감이었어요. 입안에서 찰나의 바삭함을 주고 인해 녹아내렸어요. 짭짤하고 고소하면서도 가볍고 풍부했어요. 저는 소피아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거야말로 대체 불가 간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작고 단순해 보이는 김 한 장이 LA 전역을 뒤흔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 놀라운 김을 맛보고 나니 저는 이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그 맛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에 앉아 휴대폰을 넘기며 한국조미 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온라인 기사나 웹사이트를 읽는 건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이 음식에 진짜 마음을 담아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고 싶었어요. 바로 떠오른 사람이 한나 씨였어요. LA 다운타운에서 한국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친구였거든요. 한나 씨는 8살 때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어요. 늘 음식으로 한국 문화를 나누는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도시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그녀의 팝업 이벤트는 전설처럼 유명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한국식 편안한 음식 한 입을 맛보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나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 조미김에 대해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하고요. 한나 씨는 바로 답장을 보내주시며 오후에 그녀의 주방 공간으로 오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제가 거의 몰랐던 문화를 깊이 탐험하게 되다니 두근거렸어요. 한나 씨 주방은 아츠 디스트릭트의 공용상업 공간 한 구석에 있었어요. 건물 외관은 수수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나라의 음식 창업가들이 모여 활동하는 활기찬 곳이었어요. 각양각색의 요리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나 씨 공간은 아늑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긴발,
돌절구 같은 한국조리 도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한나 씨는 이미 커다란 나무도마 위에서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 봉지에 한국 김과 참기름, 소금, 갓 지은 흰쌀밥이 작은 그릇들에 담겨 있었어요. 한나 씨는 한국에서는 이 해조류를 단순히 시위드라고 부르지 않아요. 김이라고 불러요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김은 수백 년 동안 한국 식탁의 중요한 반찬이었다고 하셨어요. 한국 가정에서는 밥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밥을 싸서 주먹밥처럼 먹기도 하고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처럼 즐기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 도시락에 김을 꼭 넣어주는데 건강에도 좋고 맛도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나 씨가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따뜻한 밥을 작은 숟가락으로 김 한 장 가운데에 올렸어요. 그리고 김을 조심스럽게 접어 쌀알을 감싸면서 작은 롤을 만들었어요. 손끝이 번개처럼 빠르면서도 섬세했어요. 완성된 롤은 초록빛 김이 하얀 밥을 단단히 감싸고 있어 정말 완벽했어요. 제가 직접 시도해 보려 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김이 손끝에 서툰 힘에 찢어지기 일쑤였어요. 도마 위에 밥알이 톡톡 흩어졌어요. 몇 번을 연습하고 나서야 드디어 롤이 흩어지지 않고 잘 완성됐어요. 한나 씨는 따뜻할 때 바로 드셔보세요 라고 권유하셨어요. 그 한 입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의 밥과 바삭하고 짭짤한 김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서로 다른 식감과 온도가 입안에서 어우러지며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요리를 하는 동안 공용 주방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타코노점을 운영하는 멕시코 셰프가 호기심 어린 눈길로 다가왔고 프랑스 빵집 사장님은 어디서 이 좋은 질의 김을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비건 디저트 전문가인 한 젊은 여성은 김을 디저트에도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한나 씨가 단지 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주방에 있던 모두가 호기심과 존중으로 가득했고 새로운 전통을 배우려는 마음이 빛났어요. 오후가 깊어갈수록 저는 이 김 열풍이 단순히 맛있는 간식을 넘어 수백 년 전통의 문화와 맛을 LA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공동체가 음식이라는 언어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한나 씨 주방을 나설 때 저는 지식뿐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감사와 이해까지 얻었어요. 다음 영상은 단순히 유행하는 간식 소개가 아니라 제 팔로워들에게 의미 있는 문화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소파에 앉아 한나 씨 주방에서 찍은 영상을 편집했어요. 밤 9시에 그 영상을 틱톡에 올리고 간단한 캡션을 달았어요.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발견하다.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전에도 수백 개의 영상을 올렸지만 대부분 몇 천 뷰 정도만 나오곤 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휴대폰이 멈추지 않고 울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좋아요, 댓글, 공유, 신규 팔로워 알림이 빼곡히 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눈을 비비며 숫자를 확인했어요. 제 김 영상이 하룻밤 사이에 50만 뷰를 돌파했던 거예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댓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푸드러버들은 한국 문화를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남겼고 재미교포분들은 어릴 적 가족과 함께 먹던 김이 생각나요 라며 추억을 공유했어요. 집에서 요리하는 분들은 한나 씨 레시피를 요청하며 어디서 한국 요리 클래스를 들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조회수는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댓글창은 문화와 언어가 뒤섞인 아름다운 커뮤니티가 되었어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언어까지 등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스러운 댓글도 섞여 들어왔어요. 모든 김 스낵이 안전한가요? 우리 동네 가게 김은 한나 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가요?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더 무서웠던 건 일부 댓글이었어요. 이상한 맛이 나는 김을 먹었는데 입안이 이상해졌어요 라거나 겉모양은 김인데 전혀 다른 글자가 적힌 제품을 샀어요 라는 글이 보였어요.
어떤 제품은 소금 함량이 너무 많아서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정보까지 나왔어요. 순간 깨달았어요. 제 영상이 큰 화제가 된 건 기뻤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 거였어요. 수천 명이 김스낵을 사러 가게로 달려가겠지만 좋은 제품을 고르는 방법을 모른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어떤 매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해조류를 모두 김이라고 팔 수도 있었고 진짜 한국 김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제일 걱정스러웠던 건 제가 이 혼란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한나시 주방에서 경험한 멋진 순간만 공유했지 어디서 어떻게 진짜 김을 찾아야 할지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한국 문화를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영상을 보고 잘못된 제품을 먹고 탈이 나는 분이 있으면 어쩌지, 가짜 김으로 한국 음식이 나쁘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의도한 사랑스러운 문화 소개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까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팔로워들이 저를 믿고 따르는 만큼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김 열풍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영상을 통해 알린 기쁨이 부담이 아닌 진짜 도움이 되도록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분명한 목표를 안고 일어났어요. 팔로워분들이 김 안전성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걱정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후속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아침 일찍 한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나 씨는 바로 제 걱정을 이해해 주시고 영상을 만드는 것을 흔쾌히 도와주기로 해주셨어요. 우리는 다시 그녀의 주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한국김을 구별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제품을 피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주방에 도착했을 때 한나 씨는 김 메탈 조리대 위에 다양한 매장에서 모은 김 스낵들을 비교 전시해 두셨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진짜 한국김과 거의 똑같이 생긴 패키지도 있었고 완전히 다른 나라 제품도 있었어요. 한글을 읽지 못하면 헷갈릴 만한 제품도 분명 있었어요. 한나 씨는 하나하나 패키지를 들며 중요한 정보를 읽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진짜 한국김은 한글로 김이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고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해조류, 참기름, 소금이 전부죠. 한국산 김이라고 표기돼 있어야 하고요. 인공 첨가물이 잔뜩 들어가 있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제품은 피해야 해요. 저는 카메라가 모두 포착하도록 꼼꼼히 촬영했어요. 멀리서 보면 거의 똑같던 두 봉지를 한나 씨가 들어 보이자 가까이에서 살펴본 세부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어요. 하나는 진짜 한국김, 다른 하나는 질 낮은 모조품이었어요. 맛도 품질도 다를 거라고 하셨어요. 또 한나 씨는 신뢰할 만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도 추천해 주셨어요. 한국 식품 전문 마트나 메인스트림 마트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한국 식품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곳이 좋아요. 출처를 잘 모르는 온라인 판매자나 제품에 대해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는 매장은 피하는 게 낫고요. 가장 중요한 촬영 장면은 맛과 식감 비교였어요. 한나 씨가 진짜 김과 의심스러운 제품을 나란히 뜯어주시고 제가 하나씩 맛보았어요. 진짜 한국김은 처음 맛봤던 그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그대로였어요. 무조품은 너무 짜거나 밍밍했거나 먹고 나니 입안이 불편한 이상한 뒷맛이 있었어요. 촬영이 끝난 후 저는 한나 씨 카메라 앞에 앉아 팔로워분들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 영상을 통해 혼란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안전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드리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음식 트렌드를 소개할 때마다 자세한 가이드를 반드시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이번 두 번째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모든 정보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신경 썼어요. 드디어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는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론 기대됐어요. 이 영상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영상이었거든요. 상세 설명에는 믿을 만한 매장 링크와 한국식품 안전에 관한 추가 자료도 함께 적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고 뜨거웠어요.
팔로워분들은 정말 도움이 된다. 안전한 정보 감사하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 음식 전문가들과 재미교포 커뮤니티에서도 영상을 공유하며 책임감 있는 문화 홍보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심지어 몇몇 매장 주인분들은 이제 고객들이 더 똑똑한 질문을 해요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영상이 올라간 지 2주쯤 지나자 댓글창에 정말 멋진 변화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성공담을 공유했어요. 이 이야기들을 읽다 보니 가슴이 뛰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긴 매니아들을 실제로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면 어떨까? 모두 얼굴을 맞대고 배우고 맛보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벤트를 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로스앤젤레스 곳곳에 가능한 장소를 조사했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면서도 편안하고 환영받는 분위기가 필요한데 6곳을 돌아본 끝에 미드시티에 있는 예쁜 커뮤니티 공원을 찾았어요. 지붕이 있는 피크닉 공간도 있고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도 넉넉했어요. 공원 주변에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깨끗한 화장실과 주차장도 가까웠어요. 무엇보다 대중교통으로 쉽게 올 수 있어 차가 없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었어요. 한나 씨에게 연락해 김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행사 기획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비전을 설명하자 한나 씨 눈이 반짝이며 기뻐하셨어요. 그녀는 다양한 김 활용법을 소개할 부스를 제안했어요. 행사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시청 허가를 받으러 가고 테이블과 의자를 빌리고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예상보다 많은 인파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했어요. 단순 인스타그램 사진 찍기용 행사가 아니라 교육적이고 존중이 느껴지는 문화 축제로 만들고 싶었어요. 한나 씨가 LA 한인 커뮤니티 지인들을 연결해 주셨어요. 한인 마트 사장님은 고품질 김을 기부해 주시고 한식당 주인님은 밥과 기본 조리용품을 제공해 주기로 하셨어요. 한인 대학생 봉사자들도 자원해 주셔서 행사장 설치와 한국어가 필요한 어르신 통역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행사 홍보물을 만드는데 몇 시간을 썼어요. 영문과 한글로 김모임의 일정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전단지를 디자인했어요. 무료가족 친화적 행사임을 강조하며 한국 문화 축하와 다양한 커뮤니티 연결을 목표로 한다고 적었어요. 소셜미디어에 김모임 소식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어요. 하루 만에 3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 의사를 밝혔어요. 부모님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10대 자녀를 함께 데려가도 되나요? 라고 물었고 푸드블로거들은 행사 취재 허가를 요청했어요. 지역 뉴스 방송국에서는 문화축제로 소개해도 될까요? 라며 취재 의사를 밝혔어요. 김모임 전날 밤 저는 아파트에서 반짝이는 LA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이 모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떠올랐어요. 이상한 간식 트렌드에 대한 호기심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문화와 커뮤니티를 축하하는 큰 축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인플루언서 역할에 대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고 연결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가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